샤워 중에 갑자기 다리가 풀리거나 균형을 잃어 벽을 짚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물기를 닦으려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바닥이 미끄러워 한동안 멈춰 서 있었던 경험. 그 짧은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러다 한번 크게 넘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겁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 작은 신호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건우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넘어짐, 보행, 균형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욕실이 노년기의 몸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싼 영양제를 찾고 누군가는 운동을 시작하지만 정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욕실을 위험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샤워 후 다리가 후들거린다, 중심이 흔들린다, 숨이 잠깐 가빠진다는 초반 신호를 무시합니다. 저는 그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 6개월 재활을 만들어내고 한 번의 미끄러짐이 평생의 걸음을 바꾸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여성 김정혜 할머니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샤워만 하면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져 벽을 짚는 일이 반복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는데 샤워만 하면 몸이 왜 이러죠? 혹시 제가 크게 넘어질까봐 요즘은 샤워가 무섭습니다. 저는 김정혜 할머니께 복잡한 운동법도 거창한 생활요법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샤워할 때 평생 신경 쓰지 않았던 신체 부위를 따뜻한 물로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거나 무리하게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샤워 중 단 1, 2분 방향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뒤 김정혜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샤워하는 법만 바꿨을 뿐인데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아요. 이제는 욕실이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넘어짐 방지는 운동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특히 샤워 습관은 몸의 균형과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욕실에서 넘어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들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 걸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샤워 중에 다리가 풀리고 균형을 잃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부위가 이미 약해져 있다는 신호이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오금, 무릎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매일 씻으면서도 이곳을 제대로 씻거나 관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금이 굳으면 다리가 늙고 오금이 막히면 걷는 힘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금은 단순히 무릎 뒤의 살이 아니라 다리 혈류가 지나가는 길목이며 몸의 균형을 잡는 힘이 시작되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금을 씻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오금을 따뜻한 물로 충분히 씻고 흐르는 물로 부드럽게 자극하면 됩니다.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무릎을 꺾을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나 매일 샤워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남성 이성국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샤워만 하면 다리가 무겁고 욕실에서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걸을 때보다 샤워할 때 다리가 더 후들거립니다. 넘어질까봐 샤워가 두렵습니다. 이 어르신의 다리를 진찰했을 때 저는 첫눈에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금이 굳어 있었고 눌러보면 단단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오금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리에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이성국 어르신은 확실히 달라진 걸음으로 병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리는 근육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 뚫려 있어야 걷는다는 사실을. 오금이 막힌 다리는 절대로 가볍게 걸을 수 없습니다. 오금이 굳은 상태에서 다리 근육을 쓰면 근육은 버티려 하고 관절은 막히려 하기 때문에 결국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욕실에서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버티던 다리 힘이 샤워 중 따뜻한 물과 미끄러운 바닥, 좁은 공간이 더해지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금은 림프의 흐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 통로인데 이 흐름이 막히면 다리가 붓고 붓기가 반복되면 다리는 더 쉽게 무거워집니다. 붓고 굳고 무거워지면 중심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금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 굳는 것입니다. 그리고 샤워 시간은 이 오금을 풀어주는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이 혈류와 림프 흐름을 돕고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샤워 중 오금을 따뜻하게 자극하면 다리 혈류가 살아나고 몸의 하중을 버티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오금이 풀리면 걸음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오일을 오금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욕실에서의 불안, 흔들리는 다리, 무거운 걸음은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오금이라는 길목이 다시 열리면 다리는 다시 자신의 기능을 찾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금은 샤워 시간에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뜻한 물이 직접 닿을 수 있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오금을 관리할 때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따뜻할 것, 부드러울 것, 그리고 숨을 멈추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누구라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금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던 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샤워기를 오금에 댈 때 저는 환자분들에게 30초에서 1분 정도 따뜻한 물을 흘리도록 안내합니다. 물이 닿는 동안 다리는 약간 굽힌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야 오금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물이 깊숙하게 닿습니다. 손으로 오금을 감싸듯 받치고 물줄기가 한 군데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오금 안쪽과 바깥쪽으로 번갈아가며 골고루 닿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 몸이 편안해지는 온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대는 동안 숨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끊기면 근육이 다시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충분히 닿았다면 이제 손으로 오금을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양손으로 오금을 감싸듯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기보다는 손바닥 전체로 감싸 안듯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압력은 오히려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고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귀를 열고 부드러운 손동작으로 흐름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더라도 꾸준히 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무릎 앞쪽만 씻고 오금은 쓱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무릎을 완전히 펴고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면 오금이 당겨져 자극이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금은 굽혀져 있을 때 가장 잘 풀립니다. 저는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금은 뒤쪽 무릎이 아니라 다리 순환의 급소입니다. 급소이기에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느끼며 부드럽게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으로 균형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핵심 부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다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욕실에서 어지러움이 한번 밀려오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젖은 발, 좁은 공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칠 때 단 한 번의 흔들림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핑 도는 것 같아요. 잠깐인데 그 순간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목덜미를 먼저 확인합니다. 목덜미는 단순한 뒤쪽 근육이 아니라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답답해지면 뇌가 잠깐 숨이 막히는 것처럼 반응하고 그 결과가 바로 욕실에서의 어지러움으로 나타납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남성 정혜용 어르신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분은 샤워만 하면 머리가 무겁고 물기를 닦으려
고개를 숙이기만 해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리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머리가 이렇게 핑 도는 겁니까? 넘어질까봐 샤워가 두렵습니다. 저는 목덜미를 짚어보았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금이 다리의 길목이라면 목덜미는 뇌의 길목입니다. 저는 정혜용 어르신께 샤워할 때 목덜미를 따뜻하게 풀어주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억지로 목을 꺾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샤워 중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방법. 한 달 뒤 정혜용 어르신은 샤워 후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목덜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한 부위입니다. 뇌까지 이어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이 이곳에 닿으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막혀있던 흐름이 열립니다. 흐름이 열리면 어지러움이 줄어들고 뇌가 다시 숨을 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 주변 근육은 쉽게 굳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샤워 중 잠깐의 움직임만으로도 중심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목덜미를 푸는 것은 넘어짐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시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목덜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덜미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세게 밀지 않는 것입니다. 목은 다리와 다릅니다. 다리는 강한 압력에도 버티지만 목덜미는 강하게 밀면 오히려 더 굳습니다. 샤워 중 목덜미를 관리할 때는 따뜻한 물, 부드러운 손, 그리고 느린 호흡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목덜미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자극이 들어갈 때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만 제대로 관리해도 어지러움이 줄고 샤워 후 흔들리던 중심이 안정됩니다. 저는 샤워할 때 목덜미에 40도 전후의 따뜻한 물을 1분간 흘리도록 안내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근육을 순간적으로 긴장시키고 너무 미지근하면 이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 고개를 살짝 숙이면 목덜미가 자연스럽게 펼쳐져 물이 깊숙이 닿습니다. 이때 숨을 멈추지 말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닿는 동안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 손동작이 훨씬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물이 충분히 닿았다면 이제 양손으로 목덜미를 감싸듯 대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립니다.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지 말고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 올리듯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0회 정도 반복하면 긴장이 풀리고 흐름이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목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목덜미가 굳어 있는 곳을 느껴보면 됩니다. 통증이 있는 지점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물이 닿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며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압력은 피하고 느린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덜미 관리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는 스트레칭을 할 때 숨을 멈추는 것입니다. 숨이 멈추면 근육은 이완이 아니라 경직으로 반응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뜨거운 물을 짧게 대고 곧바로 강하게 주무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근육은 금방 다시 굳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시원함이 아니라 흐름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흐름이 살아야 뇌가 편안해지고 어지러움도 줄어듭니다. 요약하면 목덜미의 흐름이 살아나면 몸은 샤워 중에도 안정감을 찾습니다. 따뜻한 물이 길을 열고 부드러운 손동작이 그 길을 유지합니다. 목덜미는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샤워 시간은 이 기둥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부위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부위는 목덜미와 짝을 이루는 곳입니다. 목덜미가 위쪽에서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이 부위는 아래쪽에서 몸의 기둥을 약하게 만듭니다.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타구니를 단순히 관절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타구니는 하체 전체의 흐름이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샤워 후 다리가 무겁고 걸음이 흔들리고 욕실에서 넘어질까 두렵다는 분들을 볼 때면 항상 사타구니를 확인합니다. 사타구니는 피가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목이고 림프가 모여 있는 곳이며 하체 온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 길목이 막힌다면 다리는 버틸 힘을 잃습니다. 다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타구니가 굳으면 계단을 내려갈 때 유난히 무릎이 떨리고 욕실에서 발을 옮길 때 몸이 흔들립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샤워만 하면 다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덮었는데도 다리가 차갑고
무릎 아래가 퉁퉁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사타구니를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사타구니가 막히면 다리는 절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몸의 중심은 배지만 걸음의 중심은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무릎, 종아리, 발목을 아무리 관리해도 흐름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여성 정명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샤워만 하면 다리가 바닥에 붙은 것처럼 느껴지고 욕실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흔들림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디가 문제입니까? 저는 무릎이 문제일까요? 검사를 해보니 사타구니가 문제였어요.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집중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종아리가 아니라 다리의 길목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정명이 할머니는 샤워만 바꿨는데 다리가 가볍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체는 힘이 아니라 흐름이 키운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워 시간은 사타구니를 풀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따뜻한 물은 닿는 즉시 근육을 풀어주고 림프 흐름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손동작이 더해지면 하체의 방향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만 풀면 다리가 가벼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종아리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가 막히면 종아리는 언제나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하체의 시작은 무릎이 아니라 사타구니입니다. 이제 저는 샤워 시간에 사타구니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타구니는 샤워 시간에 가장 빠르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뜻한 물이 닿으면 가장 먼저 풀리는 곳이기도 하고 풀렸을 때 몸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샤워 중에는 혈류가 위로 올라가면서 사타구니의 긴장을 풀기 좋은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에 댈 때는 정면이 아니라 약간 옆에서 물을 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줄기가 사타구니의 안쪽만 때리면 자극이 한쪽으로 쏠리고 근육은 오히려 경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도 전후에 따뜻한 물을 양쪽 사타구니에 각각 30초에서 1분씩 흘리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다리를 완전히 붙이지 말고 어깨너비 정도로 벌리면 물이 더 자연스럽게 깊숙이 닿습니다. 물이 닿는 동안 호흡을 멈추지 않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숨이 끊기면 근육이 풀리지 않고 다시 굳기 때문입니다. 물이 충분히 닿았다면 이제 손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저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사타구니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며 이 흐름을 손으로 기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은 강하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압력, 가볍고 부드러운 자극이면 충분합니다. 10회 정도 반복하면 사타구니 주변 온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이 바로 흐름이 열린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타구니를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강한 자극은 근육을 풀기보다 오히려 방어 반응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굳게 만듭니다. 둘째, 사타구니 위쪽에 배만 문지르고 아래쪽은 놓치는 경우입니다. 사타구니는 배와 다리의 경계이자 흐름의 관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건드리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특히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타구니는 하체의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켜야 다리가 움직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으로 균형을 무너뜨리는 네 번째 핵심 부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타구니까지 다리의 흐름을 풀었다면 이제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위는 허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 중 다리가 흔들리고 중심을 잃는 이유는 허리가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는 상체의 하중을 다리로 전달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굳어 있으면 다리는 균형을 받쳐줄 기회를 잃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허리는 넘어짐의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굳으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남성 김영복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샤워만 하면 허리가 당기고 물기를 닦을 때 중심이 흔들리며 벽을 짚고 한참을 멈춰 서야 했습니다. 선생님, 이러다가 넘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저는 허리를 진찰했고 굳어있는 근육이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샤워 시간에 허리를 푸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억지로 허리를 꺾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샤워 중에 서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리를 푸는데 샤워 시간만큼 좋은 순간은 없습니다. 따뜻한 물은 허리 근육의 긴장을 가장 빠르게 풀어줍니다. 물줄기가 허리에 닿을 때 숨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내쉬며 몸을 이완시키면 허리의 긴장은 빠르게 풀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허리는 힘이 아니라 흐름으로 버티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흐름이 살아나면 몸의 중심은 다시 제 위치를 찾습니다. 이제 저는 샤워 중 허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허리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세우는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 중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허리를 꾹 눌러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허리는 강하게 밀수록 굳어집니다. 특히 샤워 중에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한 동작은 금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허리는 밀지 말고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물을 등에 흘려보내면 허리 근육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때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꺾지 말고 숨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샤워기 물줄기를 허리 중앙에 1분간 천천히 흘리도록 안내합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약간 굽힌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면 허리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물이 닿는 동안 양손을 허리에 얹고 배를 부드럽게 내밀며 천천히 들이쉬고 등을 넓힌다는 느낌으로 내쉬면 허리가 안쪽부터 풀립니다. 억지 스트레칭보다 이 동작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허리가 풀리면 상체의 무게가 다리로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다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허리는 뿌리이자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굳으면 나무는 꺾이고 기둥이 흔들리면 집은 무너집니다. 샤워 시간은 이 기둥을 바로 세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부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부위는 몸의 흐름과 호흡, 그리고 중심을 동시에 좌우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몸의 리듬을 지키는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배와 명치 주변 몸의 앞쪽 중심입니다. 다리와 허리가 균형을 잡아도 앞쪽에서 무너지면 몸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 중 다리는 버티면서도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구간이 굳어 있으면 호흡이 막히고 몸은 순간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여성 정윤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샤워 후 물기를 닦으면서 허리를 숙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다리는 괜찮은데 가슴이 조여오면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저는 이분의 명치와 배를 확인했고 긴장된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샤워 중 따뜻한 물로 앞쪽 중심을 열고 호흡을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강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도 물과 호흡만으로 흐름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샤워 시간에 배와 명치 주변을 다루는 것이 넘어짐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 몸의 앞쪽을 감싸면 숨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만들어져야 다리와 허리가 버티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앞쪽이 무너지면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중심이 무너집니다. 샤워 중 중심을 잃는 이유는 다리가 아니라 앞쪽이 먼저 잠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이 부위를 샤워 중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샤워 중 배와 명치 주변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이 이미 충분히 적응했을 때 이 부위를 풀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부위가 몸의 안면 중심이자 균형의 방향을 잡는 핵심이라고 늘 말합니다. 흐름이 막히면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막히면 몸은 아래가 아니라 위로 힘이 몰립니다. 바로 그 순간 다리는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이 부위를 푸는 것은 단순한 이완이 아니라 넘어짐을 막는 중심 잡기입니다. 따뜻한 물을 배와 명치 부위에 흘릴 때는 정면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물을 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40도 안팎의 물을 약 1분 동안 천천히 흘리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내쉴 때는 배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감각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주지 말고 스스로 배가 움직이도록 맡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이 닿는 동안 손을 배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몸은 더 빠르게 이완됩니다. 물이 충분히 닿았다면 이제 양손으로 배에서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절대 강한 압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위는 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준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10회 정도 천천히 쓸어내린 뒤
명치 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듯 눌러 따뜻함이 퍼지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면 숨이 더 부드럽게 이어지고 몸의 무게 중심이 상체에서 하체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고양시에 사는 67세 남성 박선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샤워만 하면 숨이 차고 물기를 닦는 동안 중심을 잃는 것 같아 벽을 잡고 한참을 멈춰 있었던 분입니다. 저는 따뜻한 물과 느린 호흡만으로 배와 명치 부위를 여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한 달 뒤 박선호 어르신은 샤워 후에 숨이 편하고 다리까지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몸의 중심은 다리가 아니라 앞쪽에서 먼저 무너지고 앞쪽이 풀리면 다리는 제 역할을 되찾는다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부위는 샤워 중 몸의 균형을 아래에서 지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몸의 앞면을 풀어 흐름을 아래로 내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부위는 발목입니다. 발목은 우리가 가장 쉽게 잊는 부위이지만 넘어짐을 막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다리 힘이 아무리 좋아도 허리가 버텨도 발목이 굳어 있으면 한순간의 미끄러짐에서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발목은 몸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굳으면 차가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몸도 멈추지 못합니다. 발목이 굳으면 샤워 중 바닥의 작은 미끄러짐에도 중심을 잃습니다. 물기를 씻어내고 몸을 돌릴 때 발목이 부드럽게 반응하지 않으면 몸은 흔들리고 상체는 기울게 됩니다. 샤워가 위험한 이유는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발목이 이미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무릎, 허리, 사타구니보다도 발목을 마지막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흐름이 내려가도 받쳐주는 부위가 준비되어 있어야 균형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는 71세 여성 문정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샤워만 하면 발목이 뻣뻣해지고 물기를 닦을 때 몸을 한 번에 돌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리는 괜찮은데 발목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발목을 눌러보았고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 중 발목을 푸는 방법을 안내했고 한 달 뒤 문정희 할머니는 욕실 바닥이 전보다 덜 무섭습니다. 몸을 돌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넘어짐은 다리 전체가 아니라 발목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발목은 작은 부위이지만 풀어줄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강하게 꺾거나 눌러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굳습니다. 따뜻한 물로 감싸듯 열고 그 다음 발목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도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발목은 문도 아니고 관절도 아닌 길을 여는 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문이 열려야 흐름이 발끝까지 이어지고 그 흐름이 균형을 지탱합니다. 이제 저는 샤워 중 발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샤워 중 발목을 다룰 때는 뜨거운 물로 한순간에 근육을 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발목은 천천히 몸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왔을 때 다뤄야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발목은 작은 관절이지만 몸 전체의 무게를 조절하는 스위치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 스위치가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쪽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몸의 모든 하중이 한 방향으로 쏠리며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발목에 물을 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기의 물줄기를 발목의 앞뒤 옆면에 고르게 30초씩 총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흘립니다. 이때 한 발씩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물이 닿는 동안 무릎을 약간 굽히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 자세는 발목 주변의 근육과 힘줄이 자연스럽게 이완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물이 닿는 동안 숨을 멈추지 않고 내쉬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근육의 저항은 더 빠르게 풀립니다. 물이 충분히 닿았다면 이제 손바닥이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목의 앞쪽과 양옆을 부드럽게 감싸듯 쓸어내립니다. 강한 압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무릎에서 발목으로 흐름을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10회에서 15회 정도 쓸어내리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면서 발목의 온도가 손끝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미 흐름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니어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발목을 발목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발목은 무릎, 종아리, 허리, 사타구니와 연결된 흐름의 최종 지점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내려보낼 때 발목은 훨씬 더 빠르게 안정됩니다. 발목까지 흐름이 내려오면 샤워 시간의 균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는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어떻게 하루 습관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발목까지 흐름이 완성되면
이제 샤워 시간에 만든 이 균형을 일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샤워는 몸을 씻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켜는 시간입니다. 흐름이 열렸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만 더해주면 됩니다. 특히 샤워 후 몸을 닦는 순간은 균형이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닦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를 한 번에 굽히고 한 손으로 벽을 짚거나 발을 문지르려 합니다. 이 동작은 중심을 흔들고 앞서 만든 흐름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저는 몸을 닦을 때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크게 기울이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허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조금씩 움직이며 천천히 닦는 것이 안전합니다. 흐름은 샤워 안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샤워 직후의 순간에도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샤워 후 발바닥을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걸으면 발목은 다시 긴장하고 중심은 흔들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샤워 중에는 흐름을 만들고 샤워 직후에는 그 흐름을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과정이 연결되면 샤워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의식이 됩니다. 이제 흐름은 완성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루하루 유지할 수 있는지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몸은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굳어짐, 사소한 불편, 잠깐의 어지러움이 쌓여 어느 날 균형을 빼앗아 갑니다. 샤워 중 흐름을 열고 샤워 후 흐름을 지키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균형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흐름이 다리로 이어지면 걸음이 달라지고 흐름이 배와 가슴을 지나 허리에서 안정되면 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목에서 흐름을 완성하는 순간 비로소 넘어짐의 공포와 멀어집니다. 넘어짐은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멈춰서 생기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흐름은 삶의 속도 그 자체입니다. 저는 샤워 시간이야말로 이 흐름을 다시 켤 수 있는 가장 짧고 가장 확실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부산, 울산, 고양, 안성, 청주, 서울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샤워는 매일 했지만 내 흐름을 돌보는 샤워는 처음이었다고. 그리고 흐름을 되찾은 그분들은 예외 없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걷는다는 게 이렇게 편한 것이었나요?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돌아오면 삶이 다시 선 위를 걷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당신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샤워에서 단 한 부위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다 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분, 단 한 곳, 단 한 흐름만 깨워도 몸은 반응합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화를 기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균형, 걸음, 흐름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흐름을 지키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들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기억이며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인 존재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욕실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질까 걱정하며 샤워를 서둘러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잃어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는 데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던 그 눈물의 순간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들은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흐름은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이며 그 흐름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손을 놓을 때만 무너질 뿐입니다. 이 채널은 혼자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오래 걷는 법을 나누는 곳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넘어짐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샤워 시간에 5분을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10년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삶의 균형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지혜였습니다.